내 이름은 지현. 26살이고 결혼한 지 3년이 됐다. 남편은 서울에서 일하지만 최근에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부산으로 8개월간 출장을 가게 되었다. 나는 복잡한 서울을 떠나 경기도 가평군의 작은 마을 청평리에 살고 있다. 남편이 없을 때 혼자 집에 있는 게 불안해서 엄마와 오빠가 사는 집으로 이사를 갔다. 혼자 있는 건 그냥 너무 외로웠고 특히 엄마와 오빠가 같이 사는 집에서 혼자 남는 건 상상도 하기 싫었다. 우리 집은 청평리의 조용한 골목 안에 자리 잡은 낡았지만 따뜻한 한옥이다. 한 달 반 전 엄마의 여동생인 고모가 12살 딸과 함께 치료를 위해 우리 집에 머물게 되었다. 고모는 원래 강원도 춘천에 살지만 치료가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했다. 고모의 딸, 소희는 학교에 갓 입학한 새내기였다. 엄마는 소희를 위해 아기자기한 작은 방을 마련해 주었다. 여기서 편하게 지내렴, 내 마음껏 놀아도 돼, 라고 엄마가 말했다. 나는 내 방에서 계속 지냈다. 엄마와 오빠는 각각 방이 따로 있고 고모와 소희도 각자의 방을 받았다. 어느 날 밤 엄마와 이야기를 하다가 너 어디서 자? 라고 물었다. 엄마가 웃으며 어디서 자든 상관없지? 하지만 내 등이 아프니까 거실에서 자는 건 별로야, 라고 답했다. 나는 엄마 방에서 자면 되잖아요. 내 방은 너무 작아, 라고 말했다. 엄마는 너는 내 방에서 자라, 내가 거실에서 잘게, 라며 거절했다. 그때 오빠가 들어와서 내 방은 크니까 너희 둘이 거기서 자라, 라고 했다. 사실 이 제안은 내가 먼저 했던 거였다. 오빠와 내 방을 같이 쓰고 엄마가 자기 방으로 가는 식으로. 오빠도 동의했다. 우리 모두 임시방편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그런데 어느 밤 오빠가 내 이름을 크게 불렀다. 나는 그가 나쁜 마음은 없을 거라 믿었다. 아마도 내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점점 잦아지면서 불편한 감정이 쌓여갔다. 어느 날 밤, 오빠가 나를 살짝 깨우려고 내 옷자락을 들썩였다. 나는 눈을 뜬 척하며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마음은 조마조마했지만 스스로를 지키려 애썼다. 또 어느 날은 이불을 덮어주려는 척하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결국 참지 못하고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다. 오빠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옷을 정리하려고 한 거야. 라고 얼버무렸다. 나는 속으로 진짜 하며 그를 쏘아봤다. 이건 옳지 않아. 난 내 누나야. 나를 그렇게 보면 안 돼. 라고 말했다. 오빠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왜 말 안 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야. 라고 계속 물었지만 그는 침묵했다. 뭘 보고 있었어? 라고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 대신 그는 그냥 영화였어.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다. 남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엄마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오빠의 시선은 너무 이상했고 엄마도 알아챈 것 같았다. 그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 악몽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다. 내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내가 입은 하얀 실크 파자마는 어깨를 살짝 드러내고 있었다.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가 살랑거렸다. 발에는 얇은 스트랩 샌들이 부드럽게 땅을 밟았다. 오빠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집안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내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다. 오빠의 시선과 엄마의 태도를 생각하며 불안감이 커졌다. 혼자인 내 방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다. 아침 햇살이 창문 커튼 사이로 살짝 비쳤다. 엄마는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색 꽃무늬가 수놓인 무릎 길이의 여유로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려 빛났다.
오빠는 회색 티셔츠에 트레이닝 팬츠를 입고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커피잔에서 떨어지지 않고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시선은 죄책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듯 했다. 아침 식탁에서 엄마가 밝게 말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차를 마셨다. 머릿속에는 그 밤의 기억이 떠올라 말을 잇지 못했다. 오빠와의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었다. 이 상황이 집안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었다. 엄마가 내 눈을 바라보며 지현아, 왜 이렇게 조용해? 라고 물었다. 나는 괜찮아, 엄마,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괜찮다는 말이 지금 내게는 가장 큰 거짓말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청평리의 돌길을 따라 산책을 나섰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옛 정취가 가득한 집들 사이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깨지기 쉬운지 새삼 느꼈다. 오빠와 겪은 일들이 이 평화로운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혼란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찾아가려 애썼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오빠가 방문을 살짝 열어놓았다. 우리가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후회와 죄책감이 어렸다. 지현아,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속삭였다. 나는 할 말이 많아. 특히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고 싶어. 라고 답했다. 문을 닫으며 내 마음에 작은 희망이 싹 텄다. 어쩌면 오늘 밤이 모든 것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집안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낡은 드라마의 극적인 마지막 장면 같았다. 문 뒤에 숨겨진 비밀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것만 같았다. 방 안의 희미한 조명 아래 나는 야은 검은 레이스 장식의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슬립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부드럽게 웨이브져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발에는 우아하고 가는 스트랩의 빨간 슬리퍼가 있었다. 걸을 때마다 살짝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다. 불안감과 신비로운 끌림이 동시에 내 안을 휘감았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오빠인 준호가 들어왔다. 그는 헐렁한 검은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렸다. 지현아, 앉아도 될까?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요즘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내가 본 그 영상들, 알지만 나에게는 탈출구 같았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 내가 내 누나라는 것도 나는 눈을 피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런데 왜? 왜 그렇게 행동한 거야? 난 내 누나야? 왜 그 경계를 넘었어?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 자신이 무서워. 지현아. 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어. 라고 답했다. 나는 그의 혼란을 이해했지만 위로가 되진 않았다. 그건 내 어둠이 아니라 나의 악몽이 됐어. 라고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살며시 웃으며 하라. 어쩌면 우리 이야기, 드라마 검은 사랑 같아. 근데 난 현실에서 영웅이 못 돼. 라고 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갑작스러운 농담에 잠시 긴장이 풀렸다. 하지만 곧 얼굴에 수치와 슬픔이 번졌다. 준호야, 이걸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남편한테는? 이 비밀이 우리 집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어. 라고 말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어쩌면 가장 큰 비밀은 그 그림자를 어떻게 밝힐지일 거야. 그날 밤 집안에는 이상한 공기가 감돌았다. 창문 밖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살짝 흔들렸다. 밖에 가로등 불빛이 집벽에 신비로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내 안에는 이 어두운 이야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직감과 함께 두려움도 있었다.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현관문 소리에 깜짝 놀랐다. 집 밖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 같았다. 준호 눈에 비친 두려움이 나를 소름 돋게 했다. 문 쪽으로 걸어가며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붉은 새틴 슬립을 입고 있었다. 소재가 피부에 부드럽게 닿았다. 어깨 위로 흐트러진 물결치는 머리카락이 반짝였다. 발은 맨발이었다. 차가운 마루 바닥이 살짝 오싹하게 만들었다. 집안의 고요함과 내 안의 두려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갑작스러운 현관문 소리에 몸이 움찔했다. 준호 얼굴에서 걱정이 읽혔다. 그는 눈을 급히 문 쪽으로 돌렸다. 누구야? 라고 속삭였다. 나는 조심스레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문이 살짝 열리고 바람과 함께 낙엽이 들어왔다. 뒤이어 늙고 지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긴 갈색 코트를 입고 머리에 낡은 페도라 모자를 썼다. 안녕하세요, 지현 씨, 준호 씨, 라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저씨, 옛 이웃입니다. 오래간만이네요. 그의 눈은 세월의 무거움을 담고 있었지만 따뜻함도 있었다. 준호는 조금 안도하며 어서 오세요, 아저씨.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다. 아저씨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옷에서 오래된 책과 담배 향이 섞인 냄새가 났다. 그는 내 방 문을 바라보다가 잠시 머물렀다. 이 집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있군요, 라고 조용히 말했다. 어떤 비밀은 벽뿐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도 숨겨져 있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걸어나와 하얀 자수가 놓인 앞치마를 두르고 미소 지었다. 환영해요, 아저씨, 라고 말했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아가씨. 이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숨기는 것이 있죠, 라고 했다. 그 순간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저씨의 등장이 과거에서 온 문을 열어젖힌 것 같았다. 준호 얼굴에 걱정이 더 짙어졌다. 나는 그를 이해하려 애쓰며 질문이 마음속에 가득 찼다. 왜 아저씨는 지금 나타난 걸까? 정말 이 집에 과거의 그림자가 있는 걸까? 거실 구석에서 오래된 라디오가 부드러운 국악 선율을 흘려보냈다. 분위기는 더욱 신비로워졌다. 아저씨가 낡은 탁자에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아는 게 있어요, 라고 말했다. 여러분은 모르는 이 집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요. 그때 밖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울렸고 문이 살짝 삐걱거렸다. 뜻밖의 손님과 미스터리한 비밀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과 용기를 품고 이 어두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흰색 슬리브리스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이에 살짝 몸에 달라붙어 내 곡선을 은은하게 드러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어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발은 맨발로 차가운 나무 바닥과 부드러운 대조를 이루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함께 부엌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정시켰다. 엄마는 부엌에서 파란 꽃무늬 블라우스와 크림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내 쪽을 자주 힐끔거렸다. 눈빛에는 걱정과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지현아, 어젯밤 아저씨와 이야기했니? 엄마가 조심스레 물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커피잔을 들며 조금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엄마가 깊게 숨을 쉬었다. 아저씨는 이 마을의 오래된 비밀을 잘 알아. 어떤 건 알기 싫을 정도로 깊고 무거운 이야기들이지.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회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피로와 골똘한 생각이 뒤섞여 있었다. 눈빛은 나를 향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럽고 연약해 보였다. 지현아,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더떡해. 엄마와 이야기할까?
아니면 우리끼리 이 비밀을 싸고 돌까? 라고 물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마도 먼저 우리 자신과 마주해야 할 것 같아. 라고 답했다. 나는 집안의 모든 벽, 창문, 심지어 바닥 타일까지 우리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만 같았다. 오후가 깊어질 무렵 나는 집 밖으로 나가 청평리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돌담길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과 지나가는 주민들의 일상 소리가 마음을 잠시나마 가볍게 했다. 상인들은 장터에서 활기차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은 거리를 뛰어다녔다. 그 순간 인생의 의미가 어쩌면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해가 떨어질 무렵 집에 돌아오니 아저씨가 정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진한 갈색 코트와 낡은 페도라 모자를 쓰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지현아, 그가 말했다. 이 집에는 너희가 모르는 비밀뿐 아니라 내가 숨겨온 것들도 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말투에는 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문 뒤에 숨어있던 비밀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는 듯했다. 나는 이 미로 같은 비밀 속에 완전히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동시에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깥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집안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내가 입은 짙은 남색 블라우스는 몸에 딱 맞아 부드럽게 윤곽을 드러냈고 검은 스키니 레깅스와 어울려 시크하면서도 은은한 매력을 풍겼다. 머리는 뒤로 살짝 넘겨 목선이 드러났고 목에는 가느다란 금목걸이가 반짝였다. 발에는 검은 가죽 하이힐이 있었는데 걸을 때마다 가볍게 땅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의 고요함을 깨트렸다. 그날 밤 불안감이 내 숨을 조였지만 동시에 미스터리한 끌림도 느꼈다. 갑자기 뒷문 쪽에서 살짝 톡톡 소리가 났다. 나는 문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야? 라고 속삭였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엄마가 흰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지현아, 나왔어.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과 단호함이 공존했다. 엄마가 집안의 얼어붙은 분위기를 조금 녹였다. 우리 셋은 거실 중앙에 모여 앉았다. 나는 남색 블라우스와 엄마의 따뜻한 피부톤이 묘한 조화를 이루는 걸 느꼈다. 준호는 약간 주저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건마, 이제는 진지하게 얘기해야 해, 라고 말했다. 엄마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너희에게 숨긴 게 있어? 이 집에는 오래전부터 감춰진 비극이 있어? 아무도 모르지만 모두가 느끼는 그 비밀 말이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바람이 불어 샹들리에가 살짝 흔들렸다. 집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엄마는 우리를 바라보며 힘들겠지만 함께 이겨내야 해, 라고 말했다. 준호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빛나는 눈빛을 교환했다. 시작하자, 고 나는 말했다. 그 순간 2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3명이 동시에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문은 살짝 열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 곁에 머물며 비밀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다. 2층에서 들려온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깊은 남색 블라우스와 검은 스키니 레깅스를 입고 있었고 가느다란 금목걸이가 목선을 따라 은은하게 빛났다. 머리는 뒤로 넘겨 차분하게 정돈했지만 긴장감에 살짝 흐트러진 듯한 느낌도 있었다. 발에는 검은 가죽 하이힐을 신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조용한 집안의 메아리처럼 울렸다. 누구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문이 천천히 완전히 열리고 아무도 없는 어두운 복도가 드러났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차가운 공기가 등골을 타고 내려왔다. 준호가 내 옆에 조용히 다가와 손을 살며시 내 허리에 올렸다. 그의 손길이 닿자 잠시나마 불안이 가셨다.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소리가 났어. 준호가 중얼거렸다. 그때 집 안 구석에서 낡은 라디오가 갑자기 켜졌다.
오래된 국악 선율이 흐르며 분위기는 더욱 신비롭고 섬뜩해졌다. 라디오 옆에 놓인 오래된 사진 액자가 흔들렸고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집에는 뭔가 있어? 숨겨진 무언가, 엄마가 낮게 말했다. 그녀는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단정하지만 단호한 눈빛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엄마의 손에서 작은 낡은 상자가 떨어졌다. 상자는 오래되어서 곳곳이 해지고 고풍스러운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이게 뭔데요? 내가 물었다. 엄마는 잠시 주저하다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들과 오래된 사진, 그리고 한 권의 일기가 있었다. 그 일기장은 가죽으로 제본된 채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이 일기장에는 우리가 몰랐던 가족의 비밀이 담겨 있어 엄마가 속삭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예전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의 사진과 함께 그녀는 우리 집안의 가장 큰 상처였다. 오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준호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숨길 수 없겠네. 우리가 이걸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어두운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렵지만 끝까지 가야 한다고.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창문 너머로는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 있어, 엄마가 날카롭게 말했다. 우리는 동시에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림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준호가 낮게 말했다. 나는 등 뒤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다. 그 순간 집 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삐걱거리는 문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야. 과거와 현재가 얽힌 미궁이야, 엄마가 말했다. 나는 몸을 돌려 거울을 봤다. 짙은 남색 블라우스가 은은하게 빛나며 내 표정은 단호하면서도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 해. 아니면 이 집이 우리를 집어삼킬 거야. 그때 복도 끝에서 갑자기 무거운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확실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움찔하며 준호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빛도 나와 같았다. 결심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누구냐고 내가 크게 외쳤다. 문이 열리면서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낡은 페도라 모자를 썼고 얼굴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냉담했다. 나는 이 집의 과거를 아는 자, 박민수다. 그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 준비됐나? 그의 말에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다. 네, 시작합시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의 모든 불빛이 깜빡이며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우리는 미지의 어둠 속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서려 했다.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전등 불빛 아래 나는 박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몸에는 은은한 남색 블라우스와 검은 스키니 레깅스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목에 걸린 가느다란 금목걸이가 희미한 빛을 반사했다. 머리는 뒤로 넘겨 단정하게 묶었지만 긴장감에 살짝 흐트러진 듯 보였다. 발에는 검은 가죽 하이힐이 있었는데 그 소리가 어둠 속에서 한층 더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박민수는 한 발 내디디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에 숨겨진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야? 과거의 비극과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저주가 얽혀있지. 그의 말에 나는 숨을 꾹 참았다. 그가 내민 손에는 오래된 낡은 열쇠가 하나 들려 있었다. 이 열쇠는 이 집 지하실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야. 그곳에는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흔적들이 있다. 준호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나 역시 마음속 깊이 각오를 다졌다. 우리는 조심스레 집 뒤편의 낡은 나무 문으로 향했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차가운 공기와 함께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지하실 내부는 어둡고 습기가 가득했다. 작은 손전등 불빛이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과 낡은 도구들을 비추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박민수가 말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더 단단히 잡았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 속 인물들의 눈빛은 너무도 생생해 마치 우리를 지켜보는 듯 했다. 준호가 벽에 붙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이게 바로 그 일기야, 지현아. 우리가 찾아야 할 진실이 여기에 적혀 있어. 나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여성의 필체로 내 사랑과 배신, 그리고 숨겨진 아이의 비밀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건 엄마가 말한 그 비극과 관련된 이야기일까? 나는 속삭였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분명해. 우리 가족의 어두운 과거가 여기 숨겨져 있어 라고 답했다. 그때 지하실 어딘가에서 낡은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몸을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천천히 나타났다. 검은색 외투를 입은 남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박민수가 경고하듯 말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페이지마다 적힌 비밀들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둠 속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다. 이 집에 감춰진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길 간절히 바랐다. 그 순간 지하실 입구 쪽에서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며 낡은 문이 쾅 닫혔다.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가? 준호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진실은 빛을 두려워한다. 낮고 으스스한 목소리가 지하실 공간을 가득 채웠다. 나는 소름이 돋아 목걸이를 꼭 쥐었다.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한 비밀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때 저 멀리 지하실 한쪽 벽 뒤에서 미세한 빛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그 빛 속으로 안내하는 듯 했다.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깜박이는 미세한 빛은 마치 숨겨진 비밀의 등불처럼 우리를 이끌었다. 나는 몸에 꼭 맞는 짙은 남색 블라우스와 검은 스키니 레깅스를 입고 있었고 금목걸이가 희미한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다. 머리는 뒤로 넘겨 단정하게 묶었지만 긴장감에 몇 가닥 머리카락이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검은 가죽 하이힐에서 나는 가벼운 딸깍거림이 조용한 지하실에 울려 퍼졌다. 저 빛이 어디로 이어질까? 나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준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앞에 펼쳐진 좁고 오래된 벽돌기를 비추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사이로 먼지와 거미줄이 내려앉아 있었다. 우리는 빛을 따라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벽돌길 끝에는 작고 낡은 문이 있었고 그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문고리를 잡자 차가운 금속 감촉에 손끝이 얼얼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그 안에는 작은 방이 나타났다. 방 안은 오래된 가구들과 낡은 서류들로 가득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편지 뭉치와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나는 사진첩을 펼쳐보았다. 흑백 사진 속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고 특히 젊은 시절의 엄마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녀의 눈빛은 밝았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거지? 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그때 방 한 구석에서 낡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준호가 조심스레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함께 작은 봉투가 있었다. 봉투에는 지현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대체 뭐야?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엄마가 어렸을 때 쓴 편지가 있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도 진실했다. 사랑하는 지현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될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꼭 알아줬으면 해. 우리 가족에게는 감춰진 아픔이 있다.
그 아픔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가 이렇게 적어 놓았다니. 준호도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 편지가 우리를 위해 남긴 메시지일 거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고 책상 위의 편지들이 살짝 움직였다. 나는 몸을 움츠리며 여기서 뭔가 느껴져. 이 집이 단순한 집이 아니야.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과거의 그림자가 아직도 우리 곁에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비밀을 밝혀내지 않으면 이 집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답했다. 갑자기 방문이 쾅 닫히며 어둠이 우리를 감쌌다. 나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준호도 불빛을 더 세게 비추었다. 누군가. 아니, 뭔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아.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방 한쪽 벽에 새겨진 오래된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문양은 복잡한 선과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나는 그 문양을 손끝으로 살짝 만지며 이게 무엇일까? 이 집의 저주인가? 라고 중얼거렸다. 준호가 조심스레 귓가에 속삭였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집의 가장 깊은 비밀과 마주할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모든 게 드러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결심했다. 그래, 이제 멈출 수 없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그 순간 방 안의 빛이 갑자기 강해지며 눈부신 광채가 퍼져나갔다. 눈을 감을 수밖에 없던 나는 눈을 뜨자마자 그 광채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때 등 뒤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실은 너희를 자유롭게 할까? 아니면 파멸로 이끌까? 나는 소름 끼치는 음성에 온몸이 굳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더 깊은 어둠과 미스터리를 예고하는 듯 했다. 어둠이 가득한 방 안에 울려 퍼진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짙은 남색 블라우스와 검은 스키니 레깅스를 입은 나는 손에 쥔 낡은 편지를 꼭 움켜쥐었다. 금목걸이가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고 머리카락은 긴장에 따라 살짝 흐트러져 있었다. 발에 신은 검은 가죽 하이힐은 조용히 딸깍거리며 긴장감을 더했다. 진실은 우리를 구원할까? 아니면 파멸로 이끌까? 그 음성은 마치 집안 어딘가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그림자처럼 무겁고 소름 끼쳤다. 나는 준호 옆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준호 역시 눈빛이 단단해졌지만 숨길 수 없는 불안이 얼굴에 어렸다. 방 한쪽 벽에 새겨진 빛나는 문양이 서서히 변하며 희미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형체는 옛날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했다. 나는 숨을 삼키며 저 사람은 누구지? 라고 속삭였다. 준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가족의 과거를 간직한 영혼일 거야. 그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 같아.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벽에 손을 댔다. 차가운 기운이 손끝에서 퍼져나갔다. 그때 벽 속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슬픔과 고통을 기억하라. 나를 배신한 자들의 이름을 밝혀라. 은하는 몸을 떨며 지게. 저주인가? 라고 중얼거렸다. 문득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듯 싸늘해졌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며 커튼이 휘날렸다. 나는 옷깃을 여미며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야. 과거와 현재가 뒤엉킨 미궁 같아. 라고 말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지 않으면 이 집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이 저주가 계속될 거야. 라고 답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때 방문이 갑자기 열리며 엄마가 들어왔다. 그녀는 하늘색 플로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려 있었다. 눈에는 슬픔과 단호함이 교차했다. 너희 둘, 너무 깊이 파고들면 안 돼. 과거는 때로 사람을 집어삼키니까. 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엄마를 바라보며 하지만 숨길 수만은 없어요. 우리 가족의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살겠어. 하지만 조심해. 이 집에는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있어. 라고 경고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 우리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방 안에 놓인 낡은 상자가 천천히 열리며 빛이 새어나왔다. 우리는 그 빛 속에서 새로운 단서와 마주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 빛 속에는 또 다른 비밀과 위협이 숨어 있었다. 나는 얇은 남색 블라우스의 소매를 살짝 걷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끝까지 이 어둠을 밝혀낼 거야. 그리고 준호와 엄마와 함께 우리는 집 안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길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가족의 과거를 뒤흔들 진실이었다. 밤하늘의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가운데 나는 검은색 레이스가 섬세하게 장식된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차분하게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몇 가닥이 흘러내려 목선을 살짝 감쌌다. 발에는 굽높은 검은 스틸레토 힐을 신고 있었는데 걸을 때마다 바닥에 가볍게 닿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조용한 고요 속에서 나는 깊은 결심을 품고 있었다. 우리 셋은 집 안 가장 깊은 곳, 오래된 나무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은 삐걱거리며 오래된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준호가 손전등으로 길을 비추었고 엄마는 뒤에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제 끝을 봐야 해라고 다짐했다. 지하실 끝에 도착하자 낡은 철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민수가 건네준 낡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오래된 먼지 냄새가 퍼졌다. 문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있었다. 나는 사진들을 바라보며 엄마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긴 한 장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었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강인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엄마, 이 사진 속 이야기가 전부인가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한숨을 쉬며 자니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낼 진실도 그중 하나야 라고 답했다. 그때 낡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그날의 진실은 아직도 이 집을 떠돌고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묵직한 감정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준호가 내 어깨를 다독이며 우리는 이 진실을 밝혀내야 해. 그래야 이 집의 저주도 끝날 거야 이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이제 도망칠 수 없어 라고 답했다. 그 순간 지하실 한쪽 벽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바닥이 살짝 흔들리며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자가 흔들렸다. 나는 불안한 눈빛으로 벽 쪽을 응시했다. 이 집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 조심해야 해라고 말했다. 불빛이 깜빡이며 낡은 문양이 벽에 나타났다. 그 문양은 복잡한 선과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가운데에는 오래전부터 감춰진 가족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 문양 앞에 손을 대며 지게 우리 가족의 비밀의 열쇠인가 봐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갑작스럽게 문이 닫히며 방 안이 어둠에 휩싸였다. 나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준호도 불빛을 더 밝게 비추었다. 누군가. 아니, 뭔가 우리를 막으려는 것 같아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단호하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 이 집의 진실을 밝혀내야만 해라고 말했다. 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나는 걸 느꼈다. 그때 방 안에 놓여있던 낡은 상자가 천천히 열리며 안에서 빛나는 작은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열쇠와 함께 가족의 비밀을 풀 단서가 담긴 두루마리가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이제 진짜 시작이야 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셋은 그 단서를 따라 어둠 속 미로 같은 집 안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길 끝에는 우리가 평생 마주해야 할 가족의 가장 깊은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
짙은 밤, 달빛이 희미하게 창문을 스치고 있었다. 나는 몸에 꼭 맞는 검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드레스는 등 부분이 살짝 드러나면서도 우아하게 흘러내렸고 은은한 광택이 피부를 감싸 안았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어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발끝에는 가느다란 스트랩이 달린 검은 하이힐이 있었다. 걸을 때마다 부드럽게 울리는 힐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우리는 낡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집 안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준호와 엄마는 나란히 서서 두루마리의 내용을 집중해 읽었다. 고대 문자와 그림들이 뒤섞인 두루마리는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듯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여기, 이 부분을 봐. 준호가 손가락으로 한 구절을 가리켰다. 우리 조상 중 한 명이 이 집의 저주를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어? 나는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건 단순한 전설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뿌리에 깊이 박힌 진실이야.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다. 엄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집의 어둠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원한과 비밀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어. 천천히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몸을 움츠렸다. 그때 두루마리 속에서 작은 쪽지가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쪽지에는 진실을 마주하라. 그러면 빛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걸까?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이 집에는 아직 숨겨진 공간이 있어. 그곳에서 모든 비밀이 밝혀질 거야 라고 말했다. 우리는 다시 집 안을 돌아다니며 숨겨진 방을 찾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그림들, 오래된 책장, 바닥의 낡은 타일까지 세심하게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거실 한쪽 벽 뒤에 숨겨진 작은 문을 발견했다. 나는 손을 떨며 문을 밀었다. 문 아래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고 안에서는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나왔다. 여기가 그 비밀의 방인가 봐. 내가 말했다. 준호와 엄마가 나를 따라 문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작고 어두웠지만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낡은 사진을 만졌다. 사진 속 엄마의 젊은 시절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때 방 안에 숨겨진 서랍이 천천히 열리며 오래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 안에는 가족의 과거를 뒤흔들 진실이 담긴 문서와 사진들이 가득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상자를 들었다. 이 순간을 위해 우리가 여기 온 거야 라고 속삭였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에 미묘한 진동이 느껴졌다. 집 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우리가 마주한 비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임을 알렸다. 어둠 속의 감도는 긴장감이 나의 심장을 빠르게 두드렸다. 나는 몸에 꼭 맞는 검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드레스는 등 뒤가 살짝 드러나면서도 우아한 곡선을 따라 흘러내렸고 목에는 가느다란 은목걸이가 반짝였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었지만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발에 신은 검은 스틸레토 힐이 바닥을 딸깍거리며 울렸다. 우리는 낡은 상자에서 꺼낸 문서들을 펼쳐 거실 한가운데 모여 앉았다. 문서들은 오래된 가족의 비밀과 얽힌 복잡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조심스럽게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여기, 이건 우리 가족의 뿌리에 얽힌 음모와 배신의 기록이야. 나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문서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거야?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고비야.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이 집에 숨어있는 진실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둠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그 순간 집안에 갑작스런 정전이 찾아왔다. 모든 불빛이 꺼지고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혔다. 나는 당황했지만 곧 휴대폰 불빛을 켰다.
그 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굳은 결심을 확인했다. 이제 도망칠 수 없어. 진실을 마주해야 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준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그때 거실 벽에 걸린 거울 속에서 미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나는 깜짝 놀라 거울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형체가 비쳐 있었고 그 형체는 서서히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누구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형체는 점점 선명해졌고 젊은 시절 엄마와 닮은 여인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이 집에 얽힌 진실의 수호자다. 그녀가 낮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감춰진 비밀을 밝혀낼 때까지 이 어둠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두려움과 결심이 교차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우리는 이 집의 저주를 끝내고 싶어. 가족의 명예를 되찾고 싶어.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준비하라. 앞으로 마주할 시련은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거울 속 형체가 사라지자 방 안에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곧 우리를 시험할 더 큰 폭풍의 전조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나는 머리카락을 살짝 넘기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야? 우리가 진실을 마주할 시간. 준호와 엄마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집안 깊은 곳에서 무거운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어둠 속에서 새로운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밤 공기가 차갑게 감도는 집안. 나는 짙은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드레스는 어깨를 살짝 드러내며 몸매를 우아하게 감싸 안았고 손목에는 섬세하게 빛나는 금팔찌가 살포시 흔들렸다. 머리는 느슨하게 묶어 흐트러진 몇 가닥이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고 발에는 검은 가죽 하이힐이 조용히 바닥을 두드렸다. 집안의 무거운 정적이 내 마음을 조여왔다. 거실 깊은 곳에서 천천히 열리는 무거운 문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앞에 서 있는 그림자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의 눈은 차가운 빛을 띠며 우리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나는 이 집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자, 한서준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게 울려 퍼졌다. 너희가 감춰진 진실을 찾으려 한다면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는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 집에 들이운 어둠을 걷어내고 싶다. 준호와 엄마도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편지, 그리고 봉인된 편지가 있었다. 이 편지에는 이 집과 가족을 둘러싼 마지막 비밀이 담겨 있다. 서준이 말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편지를 손에 쥐었다. 봉인을 조심스럽게 뜯자 오래된 종이에서 시간이 묻어났다. 편지 속에는 가족 간의 배신과 사랑, 그리고 희생이 적혀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였구나. 서준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진실은 때로 가혹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 순간 집안의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다. 어둠이 걷히고 따뜻한 빛이 방 안을 채웠다. 나는 금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서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진실을 알았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감춰진 그림자들이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용기와 사랑으로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였다. 나는 붉은 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어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의 비밀은 이제 우리 손에 달렸다. 그리고 나는 그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어둠 속에 잠긴 또 다른 미스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느꼈다.